문정왕후는 11대 조선왕 중종의 세 번째 부인이자 명종의 어머니입니다. 의부사들인 인종을 견제하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인식, 외척 세력의 패단과 과한 정치 개입, 그리고 친아들인 명종을 대하는 과정에서 보인 여러 행동들 때문에 사림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명종은 성인이 되어 직접 정사를 돌보게 되었지만 늘 문정왕후의 간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또한 친아들이기는 하나 일국의 군주였던 명종을 꾸짖고 호통친 것도 모자라 매질까지 하기도 하여 명종이 후원해서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동생 윤원영을 내세워 권력 남용을 일삼아 반대 세력들을 모두 역도로 몰아 사형시킨 악녀라고 볼 수 있지요. 남편 중종이 전처와 묻혀있다는 사실을 못마땅하게 여겨 중종의 능을 옮기게 하였으며 훗날 자신이 승하하면 중종과 합장되기를 바랐습니다. 현재 강남의 선정능에 중종이 묻혀있는데 그 당시 침수가 잦아 남편 중종과 합장되지 못하고 태능에 묻히게 되지요. 전처 장경왕후는 그대로 경기도 고양시 희릉에 남겨두게 됩니다. 문정왕후의 능호에 클테자를 붙인 것만으로도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장부의 호기를 느낄 수 있지요. 전처 자식인 인종을 여러 차례 죽이려 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인종은 친모 장경왕후가 산후병으로 일찍 죽는 바람에 외가에서 자랐고 문정왕후와 그 동생 윤원영에 의해 세자 보호 세력들이 모두 제거되어 방패막이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을사사화입니다. 명종이 즉위한 1545년 정권을 장악한 소윤 세력이 대윤 일파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고 무고함으로써 대윤이 대규모로 숙청 유배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대윤이라 함은 장경왕후 윤씨의 외척 인종의 외삼촌 세력으로 인종을 보호하려는 세력입니다. 소윤은 문정왕후 윤씨 명종의 외삼촌 세력입니다. 한마디로 인종과 명종의 양쪽 외삼촌 세력들의 정권 다툼인 겁니다. 인종은 왕이 되자마자 죽었으니 인종의 외삼촌 윤임을 비롯해 대신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중종의 후궁인 희빈 홍씨의 아들 봉성군, 성종의 셋째 아들 개성군의 양자 계림군 등 후환이 될 만한 왕족까지 싹을 도려내버린 거지요. 답답할 정도로 착한 인종은 함정에 자주 빠졌습니다. 1543년 어느 날 동궁에서 의문의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불길은 동궁 내 정각들을 모두 집어삼킬 기세였지요. 야사에서는 이 화재를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영의 소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자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자는 빈궁을 깨워 비는 먼저 나가세요. 어마마마의 뜻이라면 이대로 죽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정왕후가 비록 계모이긴 하지만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하니 죽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빈궁은 세자 저하가 나가시지 않으면 저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며 버텼습니다. 이때 세자는 다급하게 자신을 찾는 중종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세자는 문득 자신이 죽으면 모후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지만 부왕에게는 불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자는 그제야 빈궁과 함께 불길을 헤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궁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은 누군가가 쥐 꼬리에 매단 부채에 불을 붙여 쥐를 동궁 안으로 들여보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문정왕후 측을 의심했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종은 계모인 문정왕후에게 효성을 다했고 아들 같은 이복 동생 경원대군에게도 도탑게 대했습니다. 일찍이 학문에 눈을 떠 도학 사상에 매료된 인종은 일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자로 동궁에 머물고 있을 때는 옷을 화려하게 입은 궁녀를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인종은 몸이 허약해 병을 달고 살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눈에 띄게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야사에서는 인종이 알아눕게 된 결정적 원인이 문정왕후가 인종에게 내놓은 떡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문정왕후는 문안 인사차 데뷔전을 찾은 인종을 평소와는 달리 반갑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문정왕후는 인종에게 친정에서 떡을 해왔는데 아주 맛있으니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인종은 계모가 자신을 반기는 것에 감동한 나머지 아무 의심 없이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인종은 떡을 먹은 후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1545년 7월 인종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8개월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종의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문정왕후는 자신이 바라던 대로 경원대군을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1545년 7월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겨우 12세였으므로 문정왕후는 이후 8년간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세조의 비정의왕후가 아들 예종과 손자 성종 때 수렴청정한 것이 처음이었고 문정왕후가 그 다음입니다. 문정왕후의 동생인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외척 세력의 부패가 날로 심해져 백성들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서울에만 집이 16채에다 전국에 걸쳐 남의 노비와 전답을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다 정경 부인을 내쫓고 난정이라는 기생을 첩도 아닌 정경 부인 자리에 들여앉혀 뜻 있는 유생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또 영의정의 권한을 남용해 친인척들에게 마구 관직을 나눠주고 그에게 조금이라도 피부치가 되는 이들은 너도나도 사랑채로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첩 자식들과 혼인을 맺으려고 줄을 섰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에게 관직을 받고 부임한 관리들이 각지에서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수탈하는 바람에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그러나 윤원영은 국왕의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동생이니 왕후가 살아있는 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원영은 명종이 즉위한 1545년부터 문정왕후가 죽은 1565년까지 약 20년 동안 권력과 재력을 독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원영의 전처 집안에서는 김씨를 독살한 혐의로 윤원영과 정난정을 고발했습니다. 교회의 별장에 나가 있던 윤원영과 정난정에게 종이 달려와 금부도사가 오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사실 금부도사는 다른 일로 평양에 가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사사될 것으로 오판한 정난정은 독주를 마시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난정이 죽은 지 5일 후에 윤원영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원영까지 사라지자 명종은 소신껏 정치를 펼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살림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명종이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명종의 실질적인 보위 기간은 문정왕후 사후 약 2년에 불과했습니다. 조식, 이황 등 뛰어난 인재가 있었지만 그들이 뜻을 펼칠 공간이 없었습니다. 명종 당시에는 척신들이 부패하고 탐관오리의 수탈이 심해져 백성의 생활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이 시기부터 외가 식량을 찾아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하며 임진왜란의 전조가 시작됩니다. 조정에서는 아무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음 스토리는 다른 편에서 기대하시고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